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건물 복도에서 일어난 스캔들이 모든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개하여 손을 떨면서 미친 듯이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내 아들아, 그녀는 우리 물건을 복도에 던졌다. 아무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갈등의 이야기를 담은 여행 가방과 상자 더미. 한편 남편은 자신의 부모가 만든 문제의 실제 규모를 알지 못한 채 분노하여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드라마에 뛰어들기 전에 특별한 초대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계, 존중,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이리나 자카로바, 아이리너 제커레버는 성인의 인내심을 가지고 옷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인 루드밀라 보리소브나가 그 집주인인 것처럼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 뒤에는 시아버지 거나디 스티페너비치가 한 개까지 가득 찬 가방 2개를 더 끌고 있었습니다. 글쎄, 이리누스카, 우리 다 왔어.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입구에 있는 흰색 카페트에 신발을 직접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신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왔습니다. 결국 근처에 훌륭한 진료소가 있고 몇 가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거나디와 저는 우일이 나는 삼켰다. 그는 시댁 언어로 짧은 일주일이 몇 달로 쉽게 번역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에서 그들은 3개월 반 동안 머물면서 아파트를 시골집의 확장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끊임없는 비판, 원치 않는 조언, 그들의 공간에 대한 조용한 침입 등 모든 결과가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알고 있나요? 이리나는 옷장에서 여분의 시트 한 세트를 꺼내면서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루드밀라는 이미 판단하는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경멸의 몸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선반에 쌓인 먼지 좀 보세요. 그리고 이 식물들은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아가씨. 그리하여 한 개가 뜨거운 물에 설탕처럼 녹아내리는 강제 공존의 또 다른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류부문 출장에 푹 빠진 드미트리는 숨을 쉴 시간도 거의 없었다. 이리나가 깜짝 방문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전화했을 때 그녀가 얻은 것은 전화 반대편에서 체념한 한숨뿐이었습니다. 잠깐만 참아보세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 말에 마법 같은 힘이 있는 듯 말했다. 하지만 영원히는 부모가 나타나기로 결정할 때마다 설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 3일은 평화로웠습니다. 루드밀러는 진료 약속으로 바빴고 거나디는 신문과 텔레비전 사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본격적인 쇼가 시작됐다. 이리나, 무슨 수프를 만드세요? 드미트리는 위가 예민해서 다이어트 식품이 필요해요. 루드밀라는 마치 독이 끓고 있는 것처럼 냄비를 향해 코를 치켜들며 불평했습니다. 그는 항상 아무 문제 없이 내 수프를 먹습니다. 이리나는 억지로 침착하게 국물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알겠어? 남자는 입맛이 없어. 요리 30년 했으니 뭐가 좋은지 알아.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이 자신을 진리의 절대주인으로 만든 듯 말했다. 시험 주간이 끝났을 때 아무도 출발지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여행 가방을 열고 서랍을 가득 채우고 거실 소파를 침실로 바꾸었습니다. 거나디는 마치 트로피인 것처럼 그의 셔츠를 발코니에 걸었고 루드밀러는 그녀의 필수 물품부로 주방 찬장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중에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부모님도 함께 계시니 좋을 것 같아요. 드미트리는 조용히 접시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리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달 말. 그것은 3주간의 침입, 3주간의 신랄한 발언, 그녀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판단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 아이리너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실크 블라우스가 루드밀러에 의해 뜨거운 물로 세탁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인형 크기였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뭐죠? 난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의도로 피해를 지을 수 있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항상 배은망덕해요.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시네요. 이리나는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는 이미 자신의 일을 스스로 돌보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정중하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루드밀러는 자신의 감독 없이는 며느리가 그녀의 아들의 삶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3주가 지났고 이른바 월말이 얄궂은 농담이 됐다. 시댁 식구들은 너무 편안해서 거나드는 이유들과 함께 낚시 여행을 조직했고 루드밀러는 동네 클럽에 참석하여 밤에는 연속극을 큰 소리로 시청하며 마치 전문 평론가인 것처럼 각 장면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이리나는 잔인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드미트리는 다시 한번 길을 떠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그녀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제하지 않고 루드밀러는 집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요리하는 법을 모릅니다. 길이 나는 여자들이 속삭이고 있는 부엌을 지나갈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드미트리는 너무 말랐어요. 이제 어렸을 때처럼 그에게 보르시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그녀의 친구들은 연대의 한숨을 쉬었고 이리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른 여행에서 돌아오자 드미트리는 지쳤습니다. 이리나가 그에게 부모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무기력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내 부모님을 쫓아내야 해? 그렇게까지 방해가 되지는 않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요? 이리나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디마, 그 사람들이 여기 온 지 2달이나 됐어요. 집은 그들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엄마는 내 옷장의 절반을 망가뜨리고 맨날 나를 비난해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원하신다고 그는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에게 최선이라는 뜻이죠. 이리나는 참지 못한 채 말을 끊었다. 디미니는 텔레비전을 향해 얼굴을 돌렸고 그 순간 그녀는 그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직면할 용기가 없었던 일이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이리나는 루드밀라가 값비싼 크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런 걸 그렇게 많이 써? 돈 낭비야. 평생 베이비 크림만 썼는데 피부 좀 봐, 라고 시어머니는 비난했다. 루드밀라 보리소브나, 이건 내 개인적인 물건이에요. 이리나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떨리며 노력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험이 더 많은 저는 단지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소파에서 잠에서 깨어난 거나디를 돌아보았습니다. 봐요, 진어.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계속 대담만 해요. 세 번째 달이 되자 이리나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살이 빠졌고 얼굴에 깊은 다크서클이 생겼으며 그의 기분은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의 기분이었습니다. 디민니는 눈치채지 못한 척했거나 실제로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집인 지뢰밭을 피하면서 직장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루드밀러는 절대적인 여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가구를 재배치하고 부엌 커튼을 바꾸고 아이리너의 식물 절반을 먼지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버렸습니다. 항상 아내 옆에 있던 거나디는 묵묵히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목요일에 일이나 내부에 무언가가 깨질 때까지. 지친 하루를 보낸 후 내가 원했던 것은 뜨거운 샤워, 차 한 잔, 침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루드밀라를 맞이했습니다. 또 늦게 도착했어. 드미트리는 이미 저녁을 먹고 잠에 들었고 나는 하녀처럼 여기 혼자 모든 것을 청소하고 있다. 그것은 마지막 빨대였습니다. 이리나는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고 빈 여행 가방 2개를 꺼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절반의 측정을 위한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리너는 2권 중 더 큰 책을 가져와 그 안에 있는 루드밀러의 물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며느리가 블라우스, 스커트, 신발을 개는 모습을 수술에 가까운 정밀한 모습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뭐 하세요? 불신과 분노 사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루드밀라 보리소브나에게 물었다. 물건을 싸세요. 이리나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손님으로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집에 갈 시간입니다. 시간이란 무슨 뜻인가요? 시어머니는 분개했고 그녀의 뺨은 이미 붉어졌습니다. 아직 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이리나가 첫 번째 여행 가방을 딸깍 소리를 내며 닫으며 말했습니다. 류드밀라 보리소브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온 게나디 스테파노비치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미쳤어요. 그는 이리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를 쫓아내고 있어요. 이리나는 그 광경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2번째 책을 펴고 장인의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각 작품은 주변에 형성되는 혼돈과 대조되는 차분한 느낌으로 배치되었습니다. 2 여행 가방이 모두 가득 차자 그녀는 식료품 저장실 찬장으로 가서 그것들이 가득 담긴 가방을 꺼냈습니다. 루드밀라의 펜, 집에서 만든 잼병, 곡물 봉지, 시어머니가 만약을 대비해 가져왔다가 다시는 가져오지 않은 식기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현관문을 열고 모든 것을 층계참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루드밀라 보리소브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리너는 전화에서 히스테리적인 비명을 들었습니다. 아들 디미트리가 우리 물건을 복도에 던졌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구타를 당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거실과 층계참 사이에서 길을 잃은 거나디 스티페너비치는 아내를 도와야 할지 아니면 며느리와 협상을 시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표정한 이리나는 마지막 가방을 들고 문을 잠그고 문에 기대어 있었다. 마치 그녀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지지대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2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리나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허리케인처럼 들이닥쳐 그녀의 목을 졸라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몸 전체는 분노를 전달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턱을 꽉 쥐고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리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어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이 한 일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드미트리가 포효했습니다. 그 물건을 길거리에 버렸나요? 부모님에게서? 물어보세요. 아이리너가 반복했습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드미트리는 이미 그의 뒤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와 있던 그의 부모에게로 향했습니다. 류드밀라 보리소브나는 훌쩍이며 존재하지 않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거나디 스티페너비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물건인 것처럼 신발을 살펴보는 척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드미트리가 요구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그게 다야. 그는 첫날부터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리나는 팔짱을 꼈다. 그들은 서랍에서 돈을 꺼냈어요.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5만 루블. 나는 새 냉장고를 사기 위해 돈을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들뿐이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날카로웠다. 드미트리는 천천히 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루드밀라 보리소브나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빌렸어요. 우리는 그것이 긴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거나디 스티페너비치는 초조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네, 빌렸어요. 나중에 돌려주기로 했어요.
후에 드미트리가 반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워졌습니다. 묻지 않고 경고 없이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또 무슨 돈이요? 루드밀러 보리소프너가 기분이 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이고 그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바이리너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지대는 절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가 다가왔지만 드미트리가 길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경고였습니다. 언제 돌려주실 예정이셨나요? 류드밀라 보리소브나는 말을 더듬었다. 거나디 스티페너비치는 바닥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연금은 적고 한꺼번에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드미트리가 반향했다. 그는 얼굴에 손을 얹었고 이리나는 그의 눈에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는 깊은 피로로 바뀌었고 어떤 비명보다 더 아픈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그는 씁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디미트리, 아들아, 넌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어머니는 훌쩍거렸다. 우리는 거나디의 치아를 치료해야 했습니다. 매우 비싸다. 지난달 드미트리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빨 값으로 3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루드밀라 보리소브나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갑자기 흥분된 거나디 스티페너비치는 주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 그만해, 아들아. 이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겠습니다. 자, 차 한 잔 어때요? 진정하자. 그러나 디미니는 더 이상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닌 집에서 스스로 주인으로 자리 잡은 부모, 석 달 동안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며 지쳐가던 아내. 훔친 돈, 끝없는 변명. 물건을 챙기세요. 그가 주문했습니다. 집에 가져갈게요. 집이란 무슨 뜻인가요? 루드밀라 보리소브나가 소리쳤다. 거의 자정이에요. 기차는 아직 운행 중이에요. 디미니는 아이리너가 포장한 여행 가방을 복도로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역까지 데려다 줄게. 티켓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디미트리, 내 아들. 시어머니는 그녀의 팔을 잡았고 그녀의 손톱은 피부를 파고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너를 창조한 나. 그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아내를 훔칠 권리가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루드밀라 보리소브나가 진짜로 오려고 했지만 드미트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차에 싣고 부모님을 뒷좌석에 앉힌 뒤 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리나는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는데 갑자기 거대해 보였습니다. 비어있는 무료. 3시간 후 드미트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 곧바로 샤워실로 가서 오랫동안 물속에 머물렀다. 그가 떠났을 때 그는 부엌에서 이리나 옆에 앉아 간단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빨리 개입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말할 힘이 없었다. 이어 그들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들에게 비용으로 주는 것을 점차적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디민니가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경고 없이는 안 되며 일주일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리나는 루드밀라 보리소브나와 게나디 스테파노비치가 실제로 들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집을 자기 집인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몇 년 후, 아이리너와 디미니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루드밀러 보리소프너가 나타나 도움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미리 통지하고 무엇을 살 것인지 묻고 약속한 날에 정확히 반출할 것입니다. 원치 않는 조언은 여전히 가끔씩 빠져나갔지만 그 조언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이리나는 가장 강한 나무도 흔들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제커라브 가족에는 기록되지 않은 규칙이 설정되었습니다. 아무도 일주일 이상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상과는 달리 평화는 이렇게 가능해졌습니다. 강요나 싸움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침묵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끊임없는 그림자가 되지 않고 방문할 수 있게 된 루드밀러 보리소프너와 영원한 손님이 아닌 손님이 되는 즐거움을 발견한 거나디 스티페너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마침내 서로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을 때 인생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방식을 보였습니다. 몇 년이 걸렸더라도 말이죠. 비록 몇 번의 눈물이 필요하더라도.